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게 올라도 끝이 없고 네, 그렇죠. 영끌까지 모아서 네. 지금 사신 분들이 지금 전부 다 만세를 부르세요. 네. 지금 티끌까지 모아야 되나? 이 부동산? 네. 어떻게 돼요? 자, 부동산이 지금 네. 계속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2018년도 이후에는 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계속 하락한다고 네, 그랬는데 하락한다고 했는데 올라가는 것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올라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왜? 조정 국면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사야 말아야 되죠.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네. 박원순 시장님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뭐를 했냐면 주택을 더 이상 못 짓게 네. 계속 억제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 9년 동안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계속 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집이 공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을 안 지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무조건 올라가는 게 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집이 올라가려면 이게 집이 부족해야만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집이 많으면 올라갈 필요가 네. 없잖아요. 안 부셨는데 왜 올라갈까요? 안 부시고 안 지었어. 음.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집은.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후화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 그쵸? 오래된 주택.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얘네들은 철거를 하고 다시 네.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짓지는 않고 철거하는 건 계속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집을 더 짓기보다는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더 억제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죠. 제약이 많았잖아요.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 뭐 세금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네. 집은 공급이 안 됐는데 그렇죠. 부시기만 막 부셨다. 그렇죠. 네, 걔가 음. 포드도 아니야. 걔가 포드를 타는 그 동네도 지금 자꾸 다 부셨잖아요. 그럼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나오면 겁니다. 맞아요. 당연하게 집값은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이 고민을 하는 건 고객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네, 네, 계속 그렇죠. 물어보는 거는 뭐를 물어보냐면 그래도 지금 내릴 것이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딴 거 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사야 그게 되냐, 안 하냐. 이제 뭐냐면 지역에 따라주면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몇 년 동안 더. 언제까지? 왜? 50억까지 올라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 4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죽자사가 4년. 4년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 4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공급될 양이 있잖아요. 네.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세대라는 주택이 지어지는 것들은 다 정부에 의해서 이게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미 민간에서 짓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앞으로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4년은 없어요. 네.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4년 그렇죠. 동안은 올라갈 거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이 4년 안에 예전에 우리가 지금 그 살고 계신 곳이 있잖아요. 네, 서초동에. 네. 그곳에는 이제 누가 그 정책을 펼쳤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henry 아저씨가 했는데 그분이 공급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남에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이 아닌 수도권 지역만큼의 어떤 분양가로 여기 강남 서초구에다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공급이 많아졌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지역과 맞먹는 지역에
어딘가에다가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는 떨어지겠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떠한 공급 대책이 없다. 네. 그러면 이거는 계속 4년 동안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네. 올라가는데 예.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네. 그랬을 때 포인트. 아, 그거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 지금 현재 주택이 가령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무주택자일 경우는 저는 사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아니라 집은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2년마다 내가 자꾸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맞아요. 다 집값을 걱정을 하는데 네. 일단은 내가 살 목적, 음. 안정을 먼저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안정을 하더라도 제가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하냐? 집은 사세요. 그렇죠. 사시는데 내가 집을 사더라도 하나라도 덜 떨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때, 지금 그게 어디냐를 알려야 되는 거죠. 주택을 지금 현재 뭐 어디를 덜떨어지고 뭐 그게 아니라 네. 자금에 맞춰서 자금에 본인의 맞춰서? 자금에 맞춰서 사야 네. 되는 거지 이게 자금이 맞지 않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강남에 지금 현재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이 넘어섰잖아요. 30억이 넘어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15억이에요. 15억 대출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자기의 자금에 맞는 어떤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는 본인이 가장 거주하기에 편리한 곳, 네. 그렇죠? 동선이 짧은 곳 이런 곳에다가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금에 맞춰서 뭐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아니면 단독주택이 됐든 어떠한 지금 현재는 뭐 꼭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수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티끌까지 생각입니다. 모아서? 티끌까지 모아서. 티끌까지 네. 모아서?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원체 금리가 싸잖아요. 네. 네, 이럴 때 구입하지 언제 구입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금리가 싸면 뭐예요? 하는 건 LTV, DTI, DSR, 그렇죠. 네. 머리가 터져요. 자, 들으셨죠? 영끌까지 모아서 사야 되나?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냐? 그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영끌까지 모았는데 그때는 다 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서는 또 티끌까지 모아서 안 산 거를 또 후회를 하세요. 중요한 거는 내 집,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거, 날 생활에, 내 수입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데를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유교 씨의 부표와 굿벤저스의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이 함께 했습니다. 굿 위!